사야 되는 구간에서는 사는 거고 그 이후에 회복하는 구간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여기에서는 사야 된단 말이거든요. 근데 왜 고민을 하는 건가? 왜 재고 소진이 있고부터 주가는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금은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매력이 더 커져 있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반도체만 놓고 보면 강할 수 있는 점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 IT 분석하고 오늘 우리 투자할 종목 분석,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IT는 산업으로 가지고 왔고 큰 틀을 잡아놓으면 왜 제가 지금 그 장비단들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종목들을 당장 급하게 매도는 아니고 이 주가가 바닥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파운드리와 관련된 기업들, 뭐 비메모리 이쪽 들 같은 경우가 두산 테스나라든지 특히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를 왜 이제는 봐야 되는 시기까지인지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료는 간결하게 제가 데이터 수정까지 더해 놨고 그냥 보시면 되고, 여기에 연결해서 뭐 소위 말해서 IT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하이닉스 증자가 있을 수 있고 뭐 솔리다임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비용이 뭐 몇 조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소위 말해서 좀 어이없는 소리들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다운 사이클의 진입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바라봐야 될 게, 우리가 중요한 건 산업이 꺾인다는 점은 이미 주가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디램 산업 중심의 반도체주는 어떤 식의 주기적인 반복을 해왔고 주가 예측이 가능한 지표, 이게 뭔지까지 바라보고 보이는 그대로 지표 그대로 그냥 사야 되는 구간에서는 사는 거고, 그 이후에 회복하는 구간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수요의 회복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에서는 사들여 가야 되는 그 구간까지, 8분 응선까지 왔다라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여기에서 다 끝났습니다. 우선은 끝났고, 그러면 그 데이터들, 사람들이 어렵게 얘기를 하잖아요. 늘 뭐 무슨 지금 소위 말해서 언론에서는 재고가 40주 정도 쌓였다,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는 회복할 수 없는 터널까지 들어갔다, 내년에 주가는 6만원 5만원 갈 수도 있다, 그런 게 다 좀 소위 말해서 빈약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제가 언급드릴게요. 자,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된 건 제가 어떤 부분까지 수정해야 된다는 점, 이 점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램 수요 같은 경우는 이 빅그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쉽게 우리가 가격 부분이라고, 가격 생산 이 부분까지 함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빅그로스 생산 부분, 연초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가 10만원 이상일 때 같은 경우 10% 후반 정도에서 10% 초반으로 먼저 하향 조정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빅그로스는 생산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생산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유지를 했을 때 하이닉스가 한 10만원 정도구나, 이 업황이 평균 이 정도에서 유지가 됐구나 라는 시각을 보시면 되고, 자, 상반기에 수요가 안 좋았던 게 중국이 먼저 수요단이 꺾였어요. 중국이 먼저 꺾였고, 하반기는 이제 외부 요인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까지 더해진 겁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더해졌고, 여기에 세트 업체들 관련돼서 완제품을 만드는 쪽이 보수적인 재고 정책 기조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마이크론을 예로 들면 감산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역시 감산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보수적인 재고 정책 기조, 이 출하량 조정이 재고 조정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와 연결을 해서 수요 부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는 디램 수요 전망의 변화, 이 빅그로스를 10% 초반까지 조정을 준 거를 하반기에는 한 자릿수, 내년에 한 자릿수까지 가능하다고 마이크론은 실제 컨콜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그 정도로 보수적인 데이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수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뒤이어서 그 디램 수요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최근 전망치 평균을 그 14% 이하에서 훨씬 더 떨어진 수치죠. 10% 이하까지 계속 준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좀 수치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수요를 반영을 해서 감산의 단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는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이에요. 자, 반도체 그러면 우리가 사이클이 지금 안 좋아진 사이클이잖아요. 사람들은 재고가 소진이 돼야 된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재고가 소진이 됐을 때는 그 시차를 두고 수요의 회복이 나타날 거고, 그 구간, 재고가 줄어든 구간 안에서 주가는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실제 수요 회복 나오면 거의 전고점을 회복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는 거죠. 자, 수요 회복이 나타나는 시기 안에서 한 반년에서 1개월을 두고 투자 결정이 나왔었어요. 메모리라든지 이 부분에 투자 결정이 나왔고, 장비 입고 같은 경우는 3개월, 6개월을 두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 구간 안에서 뭐였냐면은, 자, 수요 회복이 나오는 구간 안에서 시차를 한 8개월 정도, 약 8개월 정도 주고 실적은 먼저 이게 찍었단 말이죠. 실적은 찍고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추가 투자하는 라인에 대해서 장비가 들어오고 생산이 되는 구간 뒤에 이제 이렇게 또 과잉 공급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자, 그냥 한 단어로 쉽게 얘기 가능한 겁니다. 수요 회복이 나오는 구간 이전에 주가는 이미 반등을 해 있는 상황이고, 그 뒤에 추가적인 투자 결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 주가는 떴다가 실제 생산이 되는 시점에 시차를 두고 주가는 빠질 수 있는 점. 그러면 지금 우리 디램 쪽에 주가 위치, 산업의 위치는 어디냐고 하면 이 이전이에요. 수요 회복 이전인 거거든요. 이 이전에 이미 와 있고, 이 점이 나타나면 주가는 반등이 나온다. 그런데 아직 이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는 나오는 게 언젠지는 알 수는 없다. 다만 이 뒤로 이렇게 나오는 이 스텝을 밟으면 주가 같은 경우는 이미 먼저 선행해서 고점을 탈환하는 그 점을 언제나 보여왔다는 거예요. 언제나 보여왔다는 점. 요 특성을 나아지는 구간에서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뒤에 이제, 자, 그러면 현재 시간은 어딘가 우리가 보면, 자, 이때는 수요 회복이 나왔죠. 좋았잖아요. 막 코로나 이후에 서버 같은 경우 기존의 PC 수요를 넘어서 PC 수요가 서버와 연결돼서 수요가 좋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주가는 쫙 이렇게 뜨고, 장비 투자 같은 경우 우리 캐펙스 이제 계속, 즉 생산 같은 경우를 여기에서 수요가 타이트하니까 늘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열광을 한 겁니다. 투자 확대가 됐죠. 네. 그러면서 가동률이 올라가요. 출하량으로 보면 우리가 디램과 관련된 출하 부분이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수요 같은 경우가 계속 늘어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실적으로 계속 나온다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이게 오는 거죠. 자, 과잉 투자가 아까 그 점처럼 나타났고, 그러면서 중국 쪽 안 좋아졌고, 근데 이 상황 안에서 PC 수요 지금 떨어졌고, 모바일 수요 중국 재고 계속 많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요. 새로운 디바이스 부재, 애플 새로운 신작 나왔지만 안 팔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까지 온 거죠. 이까지 왔죠. 이제 우리가 그 하향 조정 연기를 한다, 투자 감산까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이까지 왔어요. 이까지. 그러면 이 구조 안에서 경쟁 완화는 뭘 의미하냐면 그거죠. 누가 나가 떨어지던지, 시장 점유 같은 경우가 그렇게 나타나던지. 그런데 소위 말해서 그 디램으로서 치킨 게임을 돌입을 해서 그 비용까지 막 감안을 해서 지금 살아있는 기업들을 보내기에는 비용에 대한 소모가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정도의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까지는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구간까지 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팔아야 될, 적어도 이 구간 보고 팔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사야 된단 말이거든요. 근데 왜 고민을 하는 건가? 왜 그런 거죠. 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뒤에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온 부분이거든요. 이게 늘 말씀드려온 부분이 재고 밀어내기가
두세 번 정도는 더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려왔어요. 이게 그냥 뭐 예전에 봐왔듯이 그게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하죠. 지금이 그게 예전이랑 지금이랑 다르냐? 지금은 뭐 새롭게 수요가 창출된 이후에 그게 그만큼 재고로 쌓여 있는데 구조적으로 그게 맞냐라고 하는데, 투자에 대한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가동률이 올라가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출하량 부분의 서프라이즈 수치는 저번에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회복할 때 똑같이 나타날 거고, 그 데이터는 PC 서버단 이쪽에서 연결돼서 출하량이 터졌든 말든 재고 수준은 이제 꽉꽉 차서 밀려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동률이 떨어지게 된 상황이고, 이제 실제 재고 축소가 한두 번, 한 번에서 세 번 더 나타나면 거기에서는 기간적으로 바닥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자, 수요 감소가 나타났어요. 재고 증가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고 밀어내기 부분과 가동률 감소는 판가 하락이랑 아까 생산률 같은 부분의 감소, 그 재고가 같이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 데이터가 한 번은 나타났고 지금 한 두 번 정도 더 나타난다고 하면은 가동률 감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D램 가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두어 번의 재고 감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타나면 재고 정상화까지는 통상 한 8주 이내가 걸리게 돼요. 8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약 2달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재고 같은 경우에 밀어내기가 발생을 했고, 여기에서 두 번의 재고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사례 대입을 해봤을 때 연초 정도 보통 저거 하잖아요. 그 노트북 같은 경우도 컴퓨터도 이벤트 하는 게 신학기, 네네네. 새학기, 특별 뭐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셔갖고 그렇게 접근을 한다 하면은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재고 정상화는 빠르면 3월, 아주 늦으면 5월 정도에는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데이터로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변수까지 한번 보는 거죠. 뭐 레거시 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스마트폰들 막 프리미엄 폰 말고 갤럭시 예전 시리즈들 그쪽이 아직 데이터가 안 올라왔다는 점이고, 뭐 기술의 정체와 반도체 인플레이션 이거는 뭐 늘 하는 말이고, 브랜드 시어링과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존재를 하긴 하는 거죠 아직. 그래서 반도체 또한 재고에 대한 부분이 빨리 풀어질 수 있는 거는 전쟁 마무리되는 거, 그 점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하다라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 산업을 보는 부분, 반도체에서 아까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1, 2년 주기를 두고 수요 충족 시까지 역사적인 반복이 된다. 재고 밀어내기 후 재고 정상화까지 8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 힘든 말, 뭐 알아먹기 그런 어려운 말들 다 제외하고, 자, 재고 부분에서 수요 회복 단계는 나타날 수 있는 게 3에서 5월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수요 회복이 이 정도 기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재고 소진이 있고부터 주가는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과거에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봐왔어요. 그렇다 보니 하이닉스가 이렇게 우선 안 빠지는 겁니다. 가깝게 시기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뷰대로 76,000원대 구간, 여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밴드 하단이 될 수 있다는 그 점, 전에 가격대를 그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결론이.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이제 쭉 이유들을, 그리고 우리 반도체, D램 이쪽의 어떤 상황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결론은 SK 하이닉스 76,000원대가 뽑을 수 있는 하단이다. 네, 하단이고 지금 가격대부터는 뭐 슬슬 보는 거죠. 네, 마이크론 실적 있다니까 그거 확인하고 한번 마이크론 같은 경우 컨퍼런스를 할 테니 거기에서 재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말을 할 거고, 뭐 그런 수준까지 연결해서 보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갈게요. 왜냐면 데이터의 수정 부분이 좀 덜 된 게 있다 보니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지금 부분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 장비주들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예. 장비주 특성,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 왜? 그렇지. 일단 전방 산업인 삼성전. 근데 SK 하이닉스를 살만하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도 그 뭐 같은 입장인 거죠. 삼성전자도 살만하다. 지금은 근데 밸류 매력으로 적자까지 감안을 해보고 이게 빠진 주가까지 보면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다? 네, 더 매력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매력이 있었죠. 그 짧은 구간 안에서 매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매력이 더 커져 있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반도체만 놓고 보면 강할 수 있는 점은 증산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증산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전자는 주가가 턴을 할 수 있고 하이닉스는 빠지는데, 그때는 삼성전자 라인의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을 사야 돼요. 그때. 네, 왜냐하면 보안 투자가 아니라 증산 쪽으로 하니까 라인의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렇다면 그 SK 하이닉스 우리가 뭐 76,000원 근처에서는 사볼 만하다. 뭐 오늘도 뭐 78,000원 해서 올라왔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가격대에서 샀을 때 네. 그럼 아까 그 사이클 상으로 우리가 팔아야 되는 시점, 네. 팔아야 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런 정도의 시점이 됐을 때는 보통 일상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었는지 과거 데이터. 수요의 회복을 먼저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의 회복 단계에서는 주가는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우선은 이런 가격대를 먼저 회복을 하겠죠. 10만 원 이상을 먼저 수요 회복을 확인하고는 먼저 이렇게 상승을 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요 데이터를 봐온 것처럼, 자, 재고 정상화 이후에 수요 회복을 놓고 다시금 이런 투자 결정이 나올 겁니다. 6개월에 1년 시차를 두고, 그러면 자, 만약에 수요 회복이 나왔고 그게 3월에서 5월이었고, 그리고 나서 뭐 갑자기 이제 고객사들이 줄였던 그 회사들이 디램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거나 그런 점을 언급을 해요.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또 다음 턴에 이제 장비 들여놓는다. 그렇게 하면 좀 팔아내도 되는 겁니다. 이 기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9개월에서 18개월, 즉 좀 한 3년, 9개월에서 3년의 주기를 두고 이게 나타났던 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이닉스를 만약 지금의 76,000원 뭐 이런 7만 원대 가격에서 샀으면 네. 언제 정도까지 한 어느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야 돼요? 내년 하반기, 내년 구체적으로는 하반기까지는? 8, 9월 정도는 보는 거고요. 가격대로는 이 가격에 잡아놓으면 그래도 뭐 이런 가격대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얼마죠? 듭니다. 13만 원에서 15만 원대 정도까지는. 13에서 15만 원 네, 정도 때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점을 좀 보시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네. 밸류에이션상, 그리고 삼성전자가 증설이라는 이슈를, 아니, 네. 증산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그때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구간.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투자 기간은 한 1년 정도, 내년 한 9월 정도까지는 들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네. 그 안에서 가격 등락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말자. 네. 네. 자, 그럼 이제 장비주, 이제 전방 산업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산업 관련된 우리 반도체 소부장들이 좋아지겠죠. 그 네. 가운데 먼저 좀 장비주를 뽑으신 건데 네.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장비주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소재단을 투자를 해야 되는, 소재단에 투자는 해야 되는 게 그래도 라인당에서 일반적으로 보안 부분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소재의 실적은 안 꺾이기에 주가는 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 투자에 대한 계획을 단행하고 나면은 아까 우리가 시차를 놓고 본 것처럼 장비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발주가 나오고, 그러면 그때는 소재 주가는 안 움직여요. 후행으로 움직이고 장비주들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정리를 통해서 지금은 당연히 장비보다 소재가 강한데, 소재 부품이 강하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 수요가 돌아서고 나서는 실제 발주를 내야 되기에 장비주들이 강해집니다. 미리 준비하자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우리가 2017년, 18년 같은 경우가 공급사 재고가 피크를 찍었던 지점이 주가 바닥이었어요. 재고가 피크를 찍었던 지점이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이랑 비슷하거든요. 남들이 안 좋다 할 때 하이닉스의 주가도 바닥을 형성했고 장비주도 이렇게 바닥을 찍었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자는 거고, 아주 쉽게 그냥 답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보는 겁니다. 자, 반도체 제조사의 투자 금액의 합계와 장비 업체의 시가총액은 동행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반도체 제조사가 장비 발주를 내기 시작을 하는 상황에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오르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미리 주가의 저점은 공급사 재고가 피크를 찍었던 지점, 그러면 재고가 줄어드는 시점에 장비주들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겠고요. 그 뒤에 바닥을 형성한 주가 같은 경우는 이 진폭이 있겠지만 실제 반도체 제조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 그 금액과 함께 장비업체의 시총은 오른다라는 그러한 점이겠습니다. 여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딴 거 데이터를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이닉스를 함께 플레이를 할 때 재고 밀어내기가 있는 그 시점에 장비주들을 사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조사가 투자를 한다는 구체적 금액이 정해지고 나면 주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주가가 꺾이는 시점은 투자에 대한 하향 조정, 수요 같은 경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덜 하겠다, 덜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는 좀 줄여 나가겠다. 투자에 대한 부분, 보완 투자 이외에 신규 투자 줄여 나가겠다 하면 그때가 주가 고점이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되돌아와 보면 지금 시기가 이제 장비사에 대한 매수를 준비해도 되는 시점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 파는 게 아니고 지금은 매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많이 물려 있는 분이라면 오히려 추매를 고민하고. 맞습니다. 예,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안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 앞선 그 선도 업체들이 그 전방 업체들이 좋아질 때는 먼저 장비주를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그 뭐죠, 후공정이 됐든 네. 또 요새 EUV 관련해서 네.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 네. 일단은 장비주가 우선이다. 네, EUV 쪽은 왜냐하면 발주가 그게 장비가 부족해서 그렇지 실제 캐펙스 투자 부분 이 부분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안 빠지는 건데, 우리는 순수하게 D램과 관련된 장비 쪽, 이쪽 같은 경우가 주가가 보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겪어왔던 주기를 본다고 하면 그냥 쫙 이렇게 먼저 아까 18년, 19년 이 시기에 돌아서서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금 재고 줄어드는 거 확인하고 투자 같은 경우 전방 고객, 특히 하나마이크로는 뭐 하이닉스 쪽 캐펙스 투자 늘린다 하면 주가는 그냥 여기에서도 아주 가볍게 50% 기본,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서도 일단 지금 가장 안 좋다고 얘기하는 메모리 쪽, 네. D램 쪽에 관련된 장비주. 네. 우리가 후공정도 사실 비메모리 쪽이잖아요. 네. 비메모리는 계속 증설한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그 덜 빠졌다. 네. 이거 뭐 이런 이유, 이건 2차적인 문제고 네네. 일단은 D램 관련된 장비주. 네. 알겠습니다.